네, 여전한 코인 사랑 이렇게 제목을 저희가 붙여봤는데요. 국회가 국회의원 291명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관련법이 개정되고 처음으로 가상자산, 코인이죠. 보유 현황 또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1위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누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한편에서는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다른 편에 가서는 그러한 자신을 비난한 말들이 터무니없다 이제 이런 말도 했어요. 한 기자, 네. 이번에 보니까 재산이 1년 사이에 7억 이상 늘었더군요. 예, 이 당초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올해부터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요. 네. 아까 보신 바처럼 국회의원들 가상재산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김남국 의원이 1등이었습니다. 현재 15억여 원을 보유했는데 78종 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5월까지만 해도 87종 코인을 8억여 원 정도 보유했는데 7억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이 현역 의원 중 가상자산이 가장 많은 의원이 김남국 의원이었고 그 다음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1억 9천만 원 정도 있었고 이후에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 김홍걸 민주당 의원, 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약 2천만 원대를 보유하긴 했는데 이 다른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과 달리 모두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 또는 집에 이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남국 의원 앞서 지난해 6월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에 대해 매각하겠다, 백지 신탁하겠다 뭐 이런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김남국 의원의 대답은 네였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그 남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매각하시거나 백지 신탁하시거나 뭐 이런 생각이 그거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사와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된 거에 따라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장 변호사님, 이제 김남국 의원이 뭐 탈당도 했고 또 다시 이제 위성정당에 또 가입도 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코인을 처음에는 처분을 어떻게든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때는 뭐 백지 신탁을 하거나 처분, 그러니까 뭔가 양쪽 중에 선택을 하는 것처럼 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뜯어보면 뭔가 백지 신탁의 여지를 남긴 거 아닌가, 그래서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게 본인의 말을 뒤집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공세 수위도 높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읽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자산이 증식한 부분이 있죠. 15억을 그리고 오로지 코인, 이게 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자산이 아니고 최근에는 또 이 집가가 금액이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그 반사이익을 얻은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본인이 더 이상 이번에도 불출마를 선언했고 네. 앞으로도 이제 정치적인 길이 좀 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자산을 처분하는 데는 좀 주저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언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심을 내서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집이 두 채인 후보가 일본에 있는 그거 팔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까지 보여줬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이후로 그 일본에 있다는 그 부동산 정말 매각했을까요? 가령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 논란이 됐던 자산이 코인 형태로든 무엇로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1년 뒤 정말로 그 일인이 실천됐는지 이제 그 사람이 계속 정치의 중앙무대에 있을 때는 바라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저희 언론이 그런 감시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지난해 코인 논란으로 국회 윤리위원회 특위 소위에 출석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 눈물로 최후 소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보시겠습니다.
의원님 제명 좀 부당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예, 아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재산 지나가 대명을 버렸네. 회피하려고 했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 아까 그것까지 말씀드린 걸로 예, 가름할게요. 네,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돌아보면은 저때 김남국 의원 그 코인 거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개했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는 저 거래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장에서 했다는 정황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고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짧은 시간에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카메라가 김남국 의원을 보일 때는 그때는 뭐 여당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질타하는 질문을 던지다가 카메라가 자신을 비껴가면 고개 숙이고 사실 그런 거래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양 기자님, 결국은 뭐 더불어민주연합 이른바 이제 위성정당 뭐 출마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김남국 의원을 보유한 정당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코인 보유액으로도 이 정당이 최대가 됐고요. 네.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의 이름을 올린 것 자체가 이미 뭐 민주당으로서의 복당을 뭐 수순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유력합니다. 앞서 탈당을 하면서도 보통 이렇게 좀 무리를 일으켜서 탈당을 할 때는 얼마 이내에는 복당 금지 뭐 그런 규정을 주는데 네. 그런 제한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본인 이번에는 불출마하지만은 이 비례연합 정당 어차피 선거 끝나면 민주당이랑 합당을 할 텐데 네. 이렇게 여기 이름을 올리면서 뭐 이 정도면 좀 있으면 복당하겠다 뭐 그런 예상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네.